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강윤자예요. 우리 남편이 아파서 누워 지낸 지도 몇 해가 됐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남편을 제가 돌보고 싶어도 이 다리가 영 말을 듣질 않네요. 무거운 걸 들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금세 아파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딸 미정이가 모든 걸 책임지게 됐답니다. 미정이는 시집가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병이 깊어지면서 그 소식을 들은 미정이가 고민 끝에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왔어요. 엄마, 저라도 아빠 옆에 있어야죠. 두 분이 힘드시잖아요. 미정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시집살이도 녹록지 않았을 텐데 이젠 친정까지 와서 남편을 돌본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미정이네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무리하게 이사한 건데 남편은 미정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저 늘 하던 대로 미정이는 맏딸이니까 현수는 바쁘기도 하고. 라는 말뿐이죠. 미정이는 그런 아빠의 말에도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매일같이 와서 남편의 식사와 약을 챙겨줍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미정이는 아침마다 오자마자 물어봐요. 제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고쳐주고 머리를 만져드리면서 말을 걸어요. 아빠, 밥 좀 드세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미정이가 방을 정리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핑 도는 날이 많아요. 정말 속 깊고 착한 딸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돌보고 시간이 남으면 제 다리까지 주물러줘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미정이는 어릴 적부터 참 속이 깊고 늘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던 아이였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이 늘 기특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정이는 남편과 저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간호사가 되어 꿋꿋하게 일했죠. 하지만 남편은 현수를 더 아끼고 특별하게 대하는 게 사실이에요. 현수는 남편에게서 많은 기대와 애정을 받으며 자랐지만 정작 어른이 된 후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많아요. 어릴 적부터 현수는 뭐든 부족해도 용서받고 잘못해도 감싸 안아줬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수가 반에서 꼴찌를 했을 때도 남편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현수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미정이가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는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 미정이는 그때도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제가 잘해도 왜 아빠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미정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는 속상한 마음을 품고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현수는 남편의 기대를 등에 업고 점점 느슨해졌어요. 그저 남편의 사랑과 애정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죠. 성인이 된 이후로도 현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후 몇 년을 놀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죠. 취업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어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래. 라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던 현수는 결국 백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현수를 보면서도 나무라기는커녕 현수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늘 감싸주기만 했어요. 그러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남편은 많이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은 어느새 며느리를 받아들이며 현수 부부의 생활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현수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마치 한량처럼 살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현수를 위해 부동산까지 증여해주며
생활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도와줄 때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그저 현수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현수는 남편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물려준 부동산을 관리하기보다는 그저 그것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죠. 며느리도 남편인 현수에게 의존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부부는 부모님의 지원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늘 그랬죠.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더 잘 키워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미정이에게는 자연스레 소홀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게 미정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싶어요. 본인의 가정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미정이의 일이라고 여긴 거죠. 시집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를 돌보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한 미정이가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미정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의 애정은 항상 아들 현수에게 향해 있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현수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기둥이다. 그러니 재산은 현수에게 물려줘야 해. 미정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병든 남편을 돌봐왔는데 결국 재산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운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미정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먹먹해져요. 미정이는 그저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만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미정이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걸 느끼며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로서 미정이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누워 계신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정이한테도 조금은 재산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 아이가 우리를 돌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 현수가 집안을 이어가야 하는데 재산을 나누면 안 돼. 미정이는 시집 가서도 힘들게 살면서 매일같이 와서 당신을 돌보잖아요. 저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땠을지 생각해봐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완강했어요. 그건 미정이가 딸이니까 하는 거지. 현수는 바쁘잖아. 그리고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니 모든 걸 물려줘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정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았고 이제는 상속에서도 소외되는 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죠. 여보, 현수는 부동산도 이미 증여받고 한량처럼 살고 있어요. 그 녀석이 언제 우리를 돌봐주기라도 했나요? 그래도 현수는 아들이잖아.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책임을 다하게 돼 있어. 그렇게 아들만 챙기면 미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요? 저 아이가 지금도 무너질 듯한 마음을 참고 우리 돌보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재산을 나누면 안 돼. 현수가 집안을 이어야 하니까. 그 순간 저는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그 고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로서 미정이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청하듯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현수한테 다 주고 나면 미정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미정이도 자식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빛에는 살짝 흔들림이 보였어요. 그가 마음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정이의 헌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기를 바랐어요. 남편의 고집도 고집이지만
아들 현수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서 배운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준 탓에 현수는 이제 당연한 듯이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있죠. 어느 날 저는 현수를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다. 내가 받을 재산에서 조금만 누나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현수는 그 말을 듣고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은 제가 하나잖아요. 제가 다 받아야죠. 저는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내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빠를 돌봐왔는데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엄마.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집안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재산은 당연히 제 몫이죠. 누나는 시집 갔으면 끝이지. 왜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수야, 그게 욕심이 아니야. 내 누나는 시집살이도 힘든데 매일 우리를 위해 와서 고생하고 있어. 그 정성만 생각해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니?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누나가 더 잘못된 거죠. 시집간 여자가 왜 친정에 집착해요? 재산은 저한테 다 와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말했어요. 내가 누나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마침 미정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정이는 저와 현수 사이의 대화를 듣고는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현수야, 내가 재산에 욕심 부리는 걸로 들리니? 시집 갔으면 거기서 알아서 살아야지. 왜 여기 재산에 관심을 가져? 현수야, 난 내가 우리 부모님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내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의미가 있든 없든 재산은 내 몫이야. 그게 원래 가족의 법칙이잖아. 그 법칙이 누굴 위한 건데? 내가 이렇게 아빠를 돌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누나가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현수야, 내가 아빠의 사랑을 다 가져간 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야. 그게 욕심이니?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두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방에서 남편이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미정이한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인데 재산은 제 몫으로 당연히 다 와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늘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고요. 그래, 나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미정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조금이라도 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누나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제가 뭘로 살아야 합니까? 현수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은 게 적진 않을 거다. 부동산도 물려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네 가정도 책임을 질 나이 아니냐? 내가 말은 안 했다만 가정이 있는 놈이 그렇게 백수로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 누나는 그 재산 받아가서 남편이랑 편하게 살면 되고 저는 이 집에서 빈손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나는 시댁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저는 아들이라서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재산을 나눠주면 저보고 뭘로 버티라고요? 저한테 대를 잇고 집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목까지 줄여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할 게 아니다. 내 누나도 우리가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편할 거다. 현수야, 아버지가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해봐라. 아버지도 고민을 많이 했다. 됐어요. 아버지도 누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한테는 이 집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이런 식이면 차라리 제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도 이 가족도 다 필요 없으니까. 현수는 화가 난 얼굴로 아버지 방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현수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겠지. 아버지도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네요. 그냥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현수가 맞아요. 시집간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부모님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잠시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현수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는지 이해가 안 돼.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딸의 희생이 주는 무거운 현실을 깨닫고도 무어라 말할 수 없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재산 문제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 몫도 꼭 챙겨줄게. 너도 내 딸이니까. 미정아,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주셔서 엄마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너도 이제 내 몫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동안 고생한 것만큼 보답받아야지.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산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정아,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자. 너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딸이잖니.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오랜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미정이처럼 이해와 사랑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답일까요?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도 때로는 단호한 결단과 정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와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